지금 그 극우 A AFD 당이 한 20% 정도 얻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둘이 합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거든요. 연정에 일단 기민 기사 플러스 극우까지 들어가면 우파 연합이 연정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이게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집권당이 이제 3위로 내려앉았다. 집권당이 2위도 아니고 3위가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도 뭐 집권당이 뭐 형편없는 의석수로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적도 있긴 하지만은 국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직 집권당이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뭐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심판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 확인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심의 변화가 왜 생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독일 총선의 결과가 미국 대선의 결과를 불러온 이유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이긴 거는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관세,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민, 요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나 국내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 난민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작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표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원래도 우파 정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상은 됐었는데 선거 직전에 마치 이 우파를 도와주듯이 이 난민들에 의한 흉악 범죄가 연달아서 발생을 했거든요. 벌써 이제 작년부터 살살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 치르면은 뭐 현재 그 좌파 정부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지난달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2살짜리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그냥 살인 사건도 충격이 클 텐데 2살짜리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지난달 말이면은 벌써 얼마 안 됐으니까 총선의 영향이 직접적이었을 텐데 이번 달에 또 비슷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더 흉기를 휘두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집회 장소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서 근데 또 희생자가 2살배기 애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다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번에는 또 시리아 난민이 베를린의 그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그 유명한 데 있죠. 그 거기 가가지고는 또 흉기를 휘둘렀어요.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물론 다친 사람은 그 이제 독일인이 아니라 스페인 관광객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총선 보나마나가 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부가 승리를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현재 집권당은 이제 3위로 밀려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될 사람은 누구냐? 프리드리 메르츠라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나이는 꽤 됩니다. 이 양반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엔 유럽 의회 의원으로 됐어요. 그러다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독일 국내 정치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기민당의 원내대표가 된 게 2000년이에요. 근데 2000년 초반에 원내대표가 됐는데 지금 20년째 중간에 뭐 했냐? 그동안에 정치 경력이 별로 없거든요. 보면은 2000년 당시에 그 독일 기민당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우리가 다 잘 아는 메르켈 총리였던 거예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고 났더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당내의 역학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원내대표 시키고 이 사람을 원내대표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원내대표에서뿐만이 아니라 원내 부대표로에서까지 쫓아내면서 이 사람이 심지어 잠깐 정계 은퇴하고 그냥 변호사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대표 메르켈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복귀하려고 당대표 선거에 2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둘 다 그 메르켈 총리가 미는 사람한테 떨어져요.
이번에 이제 삼수 끝에 결국은 이제 메르켈 총리가 사라진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메르켈 포스트 메르켈 하면서 이제 대표가 됐고 결국 이번에 이제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독일이란 나라가 유럽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럽을 움직이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딱 두 나라란 말이에요. 독일, 프랑스의 정치가 이제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나 프랑스보다도 요즘에는 이제 독일의 영향력이 더 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지금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의 이 대서양 관계가 지금 허물어지려는 순간 아니겠어요? 이때 마침 독일의 정권이 바뀌었다. 그럼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관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시죠. 일단 독일의 국내 정책으로는 보수 정당답게 일단 소득세율, 법인세율, 감세 쪽에 그 방점을 좀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메르켈 총리가 보수 정당의 대표이긴 한데 좀 중도 쪽으로 와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좌파 정부에서 주로 많이 애용하던 탈원전 정책도 애용을 했고, 그래서 그 정책 탈원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노르드스트롬이라 그래서 이제 북해를 통해서 러시아 원유를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이 파이프라인 만드니까 원래는 유럽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수송되는 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밸브를 딱 잠가버리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못 치고 있다가 그 북해 라인이 딱 열리는 순간 러시아가 겁날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긴 거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오판이었다. 메르켈 총리가 이제 좀 물러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의 이유이기도 한 것인데, 어쨌거나 탈원전 이거 개털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메르츠 앞으로 이제 이번에 승자 곧 독일 총리가 될 사람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원래 또 자유 그래가지고 대마초 자유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대마초 이거 나쁜 거다 하지 마라. 이게 국내 정책인데, 자 저의 관심사는 역시나 이제 미국이죠. 최근에 이런 작년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제 유럽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요즘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의 상당수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아마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와의 협력 관계가 아마도 약화될 것이다. 그러하니 유럽 내부에서도 독자 핵무장을 하자. 참고로 프랑스는 이미 완전 독자 핵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미국과 핵을 공유하고 있죠.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독일에는 핵이 없어요. 대신에 독일에 이제 러시아를 겨냥한 미군의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죠. 이 시점에서 딱 독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을 공유하거나 내지는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야당 대표고 그래가지고 별로 말에 무게가 안 실렸었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번에 총선에서 이겨서 이제 독일의 총리가 될 인물이 했던 얘기다. 독일의 독자 핵무장, 즉 유럽의 자강, 미국의 엎혀서 살 수 없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에 독일 총리가 됐다.